살다 보면 우리는 삶의 갈림길에서 어떤 가치를 선택해야 할지 망설이게 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후회 없을지 고민하며 밤잠을 설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가치 있는 삶은 외부의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정한 가치를 분별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혼란스럽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자신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 희미하게나마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당신만의 아름다운 가치관이 뚜렷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분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솔직해지세요.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고 어떤 일에 열정을 느끼는지 깊이 생각해보세요. 가족, 사랑, 건강, 자유, 정의 등 다양한 가치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종이에 적어보고 우선순위를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끔은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가치가 충돌할 때도 있습니다. 돈, 명예, 권력 등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가치들이 당신을 유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가치의 근원이며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사랑을 나누는 경험 속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는 잠시 멈춰서 자신을 돌아보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세상에 빛을 더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며 당신만의 아름다운 가치를 세상에 펼쳐나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의 가치 있는 삶을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고통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나로 나아가는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내 운명을 사랑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감내하는 것을 넘어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며 그 안에서 배움을 얻고 성장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을 성장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슬픔, 분노, 좌절감 등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느끼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을 회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우리는 비로소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실패를 단순히 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배움의 기회로 삼으세요.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셋째,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세요. 너무 거창한 목표보다는 작은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취를 이루고 자신감을 높여줄 것입니다. 넷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함께 어려움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취미 활동이나 명상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심리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심리 상담은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페인 속담에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고 삶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고통을 통해 성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세요. 기억하세요. 고통은 성장의 씨앗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언젠가는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겨내고 더욱 성장한 자신을 만나보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나아가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과거의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후회, 상실, 트라우마,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들이 현재의 우리를 짓누르곤 하죠. 하지만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고 있다면 잠시 멈춰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바꿀 수도 되돌릴 수도 없죠.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통제할 수는 없지만 미래는 통제할 수 있다.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기보다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과거에서 벗어나 현재에 몰입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몰입입니다. 몰입이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칙센트미아이는 몰입을 자신의 능력과 도전, 과제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는 상태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너무 쉽지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절한 과제를 선택하고 그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이죠. 몰입 경험은 우리에게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자존감 향상, 스트레스 감소, 심리적 회복력 증진은 물론 창의성과 업무 효율성까지 높여줍니다. 과거의 상처로 인해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해주는 것이죠. 과거 극복을 위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과거의 경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과거의 상처를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마주하고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현재에 집중하세요. 마음 챙김 명상이나 요가 등을 통해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면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세요. 그림 그리기, 글쓰기, 운동, 악기 연주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에 몰두하면 자연스럽게 과거의 아픔을 잊고 현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혹시 트라우마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지행동치료, EMDR 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을 통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과거는 짐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입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더욱 강하고 성숙한 자신을 만들어가세요.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미래를 잃게 된다. 과거를 통해 배우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나아가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몰입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삶은 과거의 상처가 아닌 현재의 노력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를 줄이고 만족을 높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살다 보면 기대와 현실의 괴리 때문에 힘들 때가 있죠. 시선을 바꾸면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기대를 낮추는 건 중요합니다. 얀테의 법칙처럼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 말고 남과 비교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평균보다 조금 부족하다고 여기는 게 행복의 비결이죠. 지나친 기대는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공자님 말씀처럼 과유불급, 행복은 중용과 절제에 있습니다. 만족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행복은 강도가 아닌 빈도, 큰 돈이나 권력이 아니어도 소소한 일상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연습을 하세요. 따뜻한 커피, 아름다운 노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합니다. 같은 상황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행복은 커집니다.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하세요.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행복은 소유욕망입니다. 욕망을 낮추면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물질적인 욕심을 줄이고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가진 것에 감사하면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세요. 사회적 연결도 중요합니다. 고립감은 만족도를 낮춥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여 소속감을 느껴보세요. 기업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한 근무 환경을 만들고 직무 만족도를 개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효율적인 시간 관리로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을 맞추고 휴식과 자기 관리를 잊지 마세요. 어려울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관계망을 형성하세요. 사회적 고립도를 낮추고 사회단체 참여율과 지역사회 소속감을 높이세요.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관리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듭니다. 노년기에는 고립감이 자아존중감을 낮춰 만족도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활동예술 치료, 운동 등에 참여하세요. 노년기에도 사회활동을 꾸준히 유지하고 새로운 활동에 참여하여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를 낮추고 작은 것에서 만족을 느끼며 긍정적으로 감사하는 삶, 이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삶이 풍요로워질 겁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혹시 지금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2025년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다짐했지만 막막함에 휩싸여 한 발짝 내딛기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지금부터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구체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보도록 해요. 첫 번째, 당신의 꿈을 SMART하게 정의하세요. 막연한 성공을 좇는 대신 2025년 12월 31일까지 나만의 그림책을 출판한다. 혹은 6개월 안에 토익 900점을 달성한다처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목표는 명확할수록 현실이 됩니다. 두 번째, 거대한 꿈을 잘게 쪼개보세요. 1년이라는 시간을 월별, 주별로 세분화하여 실행 가능한 작은 조각들로 나누는 겁니다. 이번 달에는 그림 콘티를 완성하고 다음 주에는 출판사를 알아보고 오늘은 30분 동안 그림 연습을 하는 것처럼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룹니다. 세 번째, 당신의 시간을 현명하게 배분하세요. 모든 일에 똑같은 시간을 쏟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중요하고 긴급한 일,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 긴급하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구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시간을 투자하세요. 잊지 마세요. 시간은 금보다 소중합니다. 네 번째, 작은 습관에 힘을 믿으세요. 거창한 계획보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5분 명상하기, 점심시간에 영어 단어 10개 외우기, 잠들기 전 감사, 일기 쓰기처럼 작은 습관들을 만들어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겁니다. 벤저민 메이스가 말했죠. 위대함을 개발할 뿐이다. 다섯 번째, 비전 보드를 활용하여 꿈을 시각화하세요. 당신의 꿈을 담은 비전 보드를 만드세요.
매일 눈에 보이는 곳에 비전 보드를 걸어두고 꿈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꿈은 더욱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6번째, 2025년의 트렌드를 읽고 활용하세요. 인공지능, 메타버스, 친환경 기술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당신의 꿈을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보세요. AI 튜터를 활용하거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것처럼요. 미래를 읽는 자가 꿈을 잡습니다. 7번째, 마음 챙김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꿈을 향해 달려가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달라이 라마는 말했습니다. 평화는 내면에서 시작된다. 8번째, 롤모델을 찾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배우세요. 당신이 존경하는 인물의 삶을 탐구하고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으세요. 롤모델은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줄 겁니다. 아이작 뉴턴은 말했습니다.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9번째, 주변 사람들과 당신의 꿈을 공유하고 지지를 구하세요. 혼자 꾸는 꿈은 외롭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 당신의 목표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응원과 격려를 받으세요. 10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가지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강한 당신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할 수 있는 용기다. 2025년, 당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여정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구체적인 계획, 꾸준한 실천,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무장하고 당신만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잊지 마세요. 당신은 꿈을 이룰 자격이 충분합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살다 보면 꿈을 향해 가는 길에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집중력이라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꿈을 향한 집중력은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아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고 용기를 줍니다. 2025년,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아직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속 열정을 발견하고 불씨를 지피는 게 중요합니다.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SMART 목표, 즉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하고 관련성 있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세요. 매일 30분 영어 공부, 한 달에 책 2권, 읽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집중력 향상 방법은 다양합니다. 정원을 가꾸듯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죠.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키우세요. 이해력과 집중력을 높이려면 예습이 필수입니다. 학습 방해 요인을 제거하고 집중이 잘 되는 환경을 만드세요. 복습도 게을리하지 마세요. 자신에게 맞는 복습 방법을 찾아 꾸준히 반복하세요. 씨앗을 심고 물을 주듯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겁니다. 다양한 활동과 경험은 창의력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이들이 항아리를 꾸미는 활동으로 집중력과 상상력을 키우듯 우리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해보고 싶었던 활동에 도전해보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등이 잠재된 창의력을 깨우고 가능성을 열어줄 것입니다. 2025년 계획하기 모임에 참여해 목표를 공유하고 영감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시간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텅 빈 냉장고를 채우듯 시간을 계획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시간 구조화 점검 활동으로 시간 활용 습관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세요. 우선순위를 정하고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짧은 시간이라도 집중해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 꾸준한 시간 관리가 꿈을 이루는 데 힘이 될 것입니다. 가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자세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희망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될 것입니다. 힘들 때는 잠시 쉬어가세요. 숲속에서 휴식을 취하듯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명상, 요가, 산책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세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집중력도 높아집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2025년, 당신의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 안의 가능성과 집중력을 믿으세요.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비가 고치를 뚫고 날아오르듯 당신 또한 어려움을 딛고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인생이라는 항해에서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꿈은 저 멀리 아득하게만 느껴지고 현실의 벽은 높고 단단해 보이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면 이룰 수도 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우며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자기 이해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슴 뛰나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는 꿈을 향한 여정의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 설정입니다.
막연한 꿈을 구체적인 목표로 바꿔보세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루는 법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실천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계획도 실천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작은 발걸음이라도 내딛어 보세요. 넘어지고 부딪히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끈기입니다. 꿈을 이루는 과정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잠시 쉬어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마세요. 당신의 꿈은 아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자기 긍정입니다.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며 당신의 꿈은 이루어질 자격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가세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당신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합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당신의 꿈은 당신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다시 시작해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익숙했던 길을 잃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 나서야 하는 막막함. 그 무게에 짓눌려 한 걸음조차 떼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는 실패에 대해 그리 관대한 시선을 보내지 않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성공만을 좇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어쩌면 용기가 아닌 무모함으로 비춰질까 두려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실패는 낙인이 아닌 성장의 밑거름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다고. 다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그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라고요. 자존감이 낮아진 당신에게 작은 성공 경험은 소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5분 일찍 일어나기, 하루에 물 2리터 마시기, 10분 동안 산책하기. 이처럼 사소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당신은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시작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신에게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거울을 보며 오늘도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편안한 옷을 입고 좋아하는 향기를 맡으며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선물하세요.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당신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관점을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패를 좌절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전구가 안 되는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라고 말하며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며 더욱 단단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따뜻한 관계 속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당신 곁에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상담소를 통해 상담을 받고 필요하다면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 나아갈 용기다. 넘어지고 부딪히고 깨지는 과정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당신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희망을 잃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멋진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목표 앞에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막막한 현실에 압도되어 시작조차 두려워지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은 명확한 목표 설정입니다. 건강하게 살자와 같은 막연한 목표 대신 매일 30분 걷기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나아갈 방향도 뚜렷해집니다. 심적 대비법을 활용해보세요. 밝은 미래를 상상하는 것과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결과는 동기부여를 높여주고 예상되는 장애물은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변화는 늘 어렵습니다. 익숙한 편안함에서 벗어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에이브러햄 링컨은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기부여는 목표 달성의 엔진과 같습니다. 내적인 열정과 외적인 보상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꾸준히 노력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며 동기를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단순히 남들이 좋다고 하는 목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목표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스스로 변화하려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길은 열립니다. 넬슨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해는 떠오른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세요. 좌절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성숙해집니다. 시련을 통해 얻은 지혜는 앞으로 나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신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하며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세요.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술술 풀리면 좋겠지만 현실은 늘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곤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목표 설정 자체가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의미를 부여하는지 말입니다. 마치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했듯이 자신감을 갖고 자신이 꿈꿔왔던 삶을 향해 나아가라. 목표는 단순히 도달해야 할 지점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는 여정 그 자체입니다. 목표가 있기에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를 찾고 힘든 일도 기꺼이 감수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마치 돛없는 배처럼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며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최근 목표 설정 트렌드를 살펴보면 단순히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SMART하게, 즉 구체적 스페시피치고 측정 가능 measurable하며 달성 가능 achievable하고 관련성 relevant 있으며 시간 제한 템바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막연한 목표 대신 6개월 안에 토익 점수 800점 달성과 같이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OKR Objectives and Key Results이라는 목표 관리 체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OKR은 가슴 뛰는 목표 objective와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결과 Key Results를 설정하여 목표를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OKR은 특히 팀이나 조직 전체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데 유용하며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물론 목표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노력입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브러햄 링컨이 말했듯이 넘어지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일어서는 법을 배울 수 없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처럼 좌절은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지지 마세요. 때로는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신을 격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다. 작은 성공에 기뻐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세야말로 우리를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세운 목표는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을 더욱 성장시킬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끔 이 정도면 됐어라는 생각에 멈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왜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높은 목표 설정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목적지가 없다면 표류하겠죠. 구체적인 목표는 행동 방향을 제시하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작은 성취들이 큰 결과를 만들듯 높은 목표는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끕니다. 심리학에서는 몰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칙센트미아이에 따르면 몰입은 어떤 활동에 완전히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상태입니다. 높은 목표는 몰입으로 이끌고 업무 집중도와 창의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게임에 푹 빠지듯 높은 목표는 우리를 일에 몰두하게 합니다. 물론 높은 목표 설정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등이 망설이게 만들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캐서린 펄시퍼는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도약을 위한 디딤돌입니다. 좌절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 높은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려면 SMART 목표를 활용하세요. SMART 목표란 구체적 스페시피치고 측정 가능 measurable하며 달성 가능 achievable하고 관련성 relevant 있으며 시간 제한 템바운드 있는 목표입니다. SMART 목표는 명확성을 제공하고
진행 상황을 추적하기 용이하게 해줍니다. 내비게이션처럼 SMART 목표는 우리를 안전하게 안내할 것입니다.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처 능력 등 다양한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등산과 같습니다. 정상에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아름답습니다. 스페인 속담에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려야 비옥한 땅이 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이라는 비바람을 맞아야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키케로의 말처럼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한다면 당신은 상상 이상의 것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꿈을 향해 달려가는 당신의 모습은 아름다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설레게 하는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당신, 혹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 드시나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은 때로 험난하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좌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집중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합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것처럼 말이죠. 목표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해야 합니다. 막연한 꿈이 아닌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한 노력과 인내심을 갖습니다. 목표 달성은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돌탑을 쌓듯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공의 요소는 바로 끈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인내심이야말로 성공의 밑거름입니다. 셋째, 멈추지 않는 배움의 자세를 지닙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쏟아져 나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끊임없이 학습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합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좌절하는 대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하려 노력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섯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실천합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활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성을 높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폭넓은 네트워킹을 구축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다른 사람과의 협력을 통해 이룰 수 있습니다. 좋은 네트워크는 기회를 제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정보를 객관적으로 습득하고 분석합니다.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객관적인 시각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여덟째, 큰 목표를 작은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거대한 목표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작은 단계로 나누면 실천하기 쉬워집니다. 마치 높은 산을 오를 때 작은 봉우리들을 하나씩 넘어가듯이 작은 목표들을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홉째, 작은 개선을 꾸준히 실천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노력이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열번째, 성공 시나리오를 시각화합니다. 목표를 달성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긍정적인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성공적인 미래를 생생하게 그려보세요.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명확한 목표, 꾸준한 노력, 긍정적인 마음가짐, 그리고 효율적인 시간 관리. 이 모든 요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당신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세요.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묵묵히 나아가세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하루하루, 문득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가 있죠. 2025년, 불과 몇 걸음 앞으로 다가온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변화의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 함께 알아볼까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다. 2025년의 트렌드를 읽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 AI는 우리 삶에 더욱 깊숙이 스며들 것입니다. 단순 업무는 자동화되고 초개인화된 서비스가 일상화되겠죠. 하지만 AI의 윤리적인 문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말했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윤리적인 AI 사용,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둘째, 지속 가능한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간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라.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든 것이 연결되는 하이퍼 커넥티드 시대가 눈앞에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넘어 도시 전체가 연결되는 세상, 편리함 뒤에 숨겨진 보안 문제, 꼼꼼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철저한 보안 대비,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넷째, 긱 경제직 이코노미는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유연한 근무 환경,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수입, 사회적 안전망 확충이 필요합니다. 피터 드러커는 말했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긱 경제 시대, 우리 스스로 미래를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건강관리 앱, 정신건강 상담,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해진다. 히포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2025년,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변화를 기회로 만들고 능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끊임없이 도전하세요.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세요. 좌절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희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미래를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변화에 대응한다면 우리는 2025년 그리고 그 이후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안에 있습니다. 지금 바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삶의 균형, 워라밸을 지키는 것은 마치 섬세한 저울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으로 기울면 다른 한쪽이 무너지기 쉽죠. 2025년 더욱 중요해진 워라밸,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 행복한 균형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해봐요. 첫째, 시간 관리가 핵심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시간을 잃는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24시간,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업무 시간에는 집중력을 발휘하고 퇴근 후에는 온전히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일과 삶의 명확한 경계를 긋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세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워라밸의 필수 조건입니다. 숲속을 거닐며 상쾌한 공기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건 어떨까요?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셋째, 경제적인 안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면 워라밸은 그림의 떡일 뿐이죠. 현명한 소비 습관을 들이고 미래를 위한 투자 계획을 세우세요. 경제적인 자유는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넷째, 개인의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은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넬슨 만델라는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서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심 있는 분야의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배움은 곧 성장이고 성장은 곧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섯째, 일과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세요.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구분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한다면 일 자체가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세요. 재택근무, 시차 출퇴근제 등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세요. 워케이션을 떠나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일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스마트하게 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곱째, 디지털 디톡스를 실천하세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고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디지털 세상에 갇히지 않고 현실 세계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디지털 미니멀리즘은 워라밸을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워라밸은 단순히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여정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의 워라밸을 응원합니다. 마음속 깊은 상처, 쉽게 아물지 않는 흔적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말이 가진 놀라운 치유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치유 언어 심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언어 치료는 단순히 발음 교정이나 유창성 향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긍정적으로 활용했을 때 놀라운 심리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치료를 예로 들어볼까요? 언어 발달이 늦거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은 종종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하지만 언어 치료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회복하고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언어 치료는 정서적인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불안,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들을 말로 표현하는 과정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툰 사람들에게는 언어 치료가 훌륭한 해소구가 될 수 있습니다.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내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언어 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어 치료가 더욱 효과적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긍정적인 암시를 불어넣어 줌으로써 언어 능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굳어버린 땅에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어 교육 역시 치유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특히 상호작용과 문화 교육을 통해 학습자들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고 치유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긍정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말의 치유력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타인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마세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또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억눌린 감정은 결국 마음의 병이 됩니다. 힘들 때는 힘들다고, 슬플 때는 슬프다고 이야기하세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경청하는 자세 역시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위로가 됩니다.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큰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따뜻한 공감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연구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되뇌어 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암시는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 긍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형성하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앤드류 카네기가 말했습니다. 성공은 성공하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시작된다. 상처를 치유하는 말의 힘은 무궁무진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의식적으로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에게 긍정적인 암시를 주는 연습을 해보세요. 분명 당신의 삶은 더욱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넬슨 만델라가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의 꿈이 아름답다고 믿는 사람들의 것이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마주합니다. 마치 드넓은 바다에서 길을 잃은 듯 막막하고 짙은 어둠 속에 갇힌 듯 답답할 때도 있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기회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든다. 고난은 시련을 통해 우리 내면의 잠재력을 깨우고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강인함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치 모진 바람이 나무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듯 말이죠. 사고방식을 전환하는 것은 어두운 터널 끝에서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열고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열쇠와도 같죠. 기존의 틀에 갇혀있던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세요. 당신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배움을 통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뿐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관점을 받아들이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탐험하세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단순한 음료가 아닌 특별한 경험과 문화로 재해석하여 성공했습니다. 고객 중심의 사고를 가지세요.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세요.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감동을 선사할 수 있다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세요. 당신의 강점과 약점, 가치관과 신념을 깊이 있게 탐구하세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더욱 현명한 선택을 내리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앤드류 매튜스는 말했습니다. 걱정한다고 내일의 슬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오늘의 힘을 앗아갈 뿐이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현재에 집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삶이 있는 한 언제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오랜 투옥 생활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민주화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작은 실천을 시작하세요. 긍정적인 생각을 적어보세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해보세요.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용기를 내어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 시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흘려보낼 건가요? 내 편으로 만들 건가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첫째, 명확한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원하는 바를 알아야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죠. 단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필요한 단계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목표가 명확할수록 시간 낭비를 줄이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인생은 시간으로 만들어져 있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하세요. 모든 일이 중요할 순 없습니다.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할 일을 나누고 가장 중요한 일부터 처리하세요. 파레토 법칙에 따르면 20%의 노력이 80%의 결과를 냅니다. 핵심적인 20%에 집중하면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가능합니다. 투두 리스트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시간 관리 기법을 활용하세요. 포모도로 기법은 집중력 유지에
시간 블로킹은 계획적인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기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멀티태스킹을 피하고 한 번에 하나의 일에 집중하세요. 멀티태스킹은 오히려 생산성을 떨어뜨립니다. 한 가지 일을 완전히 끝낸 후에 다음 일로 넘어가세요.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라. 그러면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다섯째, 주변 환경을 정리정돈하세요. 어수선한 환경은 집중력을 떨어뜨립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환경에서 일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휴식을 취하세요. 적절한 휴식은 집중력을 유지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수면 또한 중요합니다. 일곱째, 시간을 낭비하는 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하세요. 소셜미디어, 불필요한 회의 등을 줄이세요. 시간관리 앱을 활용하여 습관을 분석하고 개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덟째,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만족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세요. 아홉째, 자신에게 맞는 시간 관리 전략을 찾으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자신의 시간 활용을 평가하고 개선점을 찾아보세요.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시간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소중한 자원입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실패와 마주합니다.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배처럼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실패는 삶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소중한 경험입니다. 2025년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실패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기술 발전은 기회를 주지만 예측 불가한 위험과 도전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정보 과부하 속에서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디지털 격차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죠. 하지만 회복 탄력성을 키우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을 의미합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 탄력성을 키우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죠. 감정의 길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 사고방식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실패를 부정적으로 치부하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목표를 재설정하고 구체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목표를 세우고 작은 성공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주변 사람들과의 긍정적 관계 또한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감정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고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세요. 실패로부터 배우는 삶의 지혜는 성장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실패를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실수의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점을 발견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세요. 관점을 변화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를 자신의 가치나 능력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타인의 실수를 관대하게 바라보며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 극복을 위한 실전 전략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며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세요.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여기고 자기 돌봄을 실천하세요.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루틴을 만들고 꾸준히 실천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 멘토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격려와 지지를 받으세요. 워렌 버핏은 가장 중요한 투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투자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실패를 극복하는 지혜를 키워나가세요.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패에 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법으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며 받아들이고 좌절을 피하지 않고 자신을 다시 세우는 자원으로 사용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나는 단지 한 가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든 시간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세요.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용기를 내어 다시 도전하세요.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됩니다. 좌절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와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기치 못한 실패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마치 폭풍우를 만난 배처럼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폭풍우는 잦아들고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성장의 기회입니다.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만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도전하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자산으로 만들려면 먼저 분석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퓨처 컨설팅 유정씨 대표는 실패 분석 시 5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목표 달성에 진심이었나? 기준은 합리적이었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나? 지금의 실패가 진짜 실패인가? 무엇을 배웠고 다르게 할 것은 무엇인가?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끙끙 앓기보다는 동료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본 JST는 실패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실패 사례를 공유하고 KAIST도 실패 DB를 구축하여 교훈을 축적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다는 실패왕 선발 대회를 열고 3M은 실패 파티를 개최합니다. BMW는 창의적 실수상을 시상하고 제일기획은 Fail Mayor을 운영합니다. 사업에서 실패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품 개발 전 프리토타이핑을 통해 시장의 요구를 확인하고 실패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실패 경험을 데이터로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 수정의 바탕으로 활용하면 재창업 성공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실패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강점과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실패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나아가세요. 실패를 디딤돌 삼아 더 높이 도약하세요.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당신만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빛나는 미래가 기다릴 것입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는 속담처럼 좌절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와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역경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마치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시련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역경은 단순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2025년은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세상입니다. 경제 불황, 사회적 불안, 기술 혁신의 급변 등 수많은 도전 과제가 놓여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꿀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법은 긍정적인 사고를 넘어 어려움 속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현실로 만드는 적극적인 자세를 의미합니다. 어두운 밤하늘의 별처럼 역경은 잠재력을 깨우고 상상 못했던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어떻게 역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을까요? 첫째,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토마스 에디슨은 수천 번의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끊임없이 도전하여 인류 역사를 바꿀 위대한 발명품을 만들었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성공으로 향하는 디딤돌입니다. 둘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급변하는 세상에서 과거의 성공 방식에만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고 어려움을 극복할 힘을 줍니다. 2025년 MZ세대는 역경을 기회로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로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 참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합니다.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여 자신들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합니다. 르무통은 감성적 경험을, 정관장은 AI 콘텐츠를, 참육두유는 캐릭터 세계관을 활용해 MZ세대와 소통합니다. 이들의 성공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역경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기억하세요. 역경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성장시키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 말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더 밝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고난은 위대한 예술가의 캔버스다라는 말처럼 역경을 통해 당신만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힘내세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완벽하지 않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좌절하고 불안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 순간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시작입니다.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고 현재를 즐기는 것이다.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걱정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현재의 감각에 집중하는 마음챙김 명상은 불필요한 걱정에서 벗어나게 도와줍니다. 불안을 멈추려 애쓰기보다는 불안과 함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안할 때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가벼운 청소와 같은 행동을 통해 불안감을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불안의 원인이 되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을 제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세요. 자기 연민을 갖고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고 극대화하며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삶은 매 순간의 총합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매 순간들이 쌓여 인생 전체를 이룬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과거와 미래를 향하는 주의를 현재로 돌리고 오감을 통해 현재 순간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맛있는 음식을 음미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에 집중하는 것이 현재를 사는 방법입니다. 힘들 때일수록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고난과 역경을 긍정적으로 극복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고
부정적인 말은 피하는 연습을 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을 기록하는 감사 노트를 통해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와 같은 예상치 못한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며 성취감을 느끼고 불안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현재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세요.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불안을 줄여줍니다. 건강한 식사는 뇌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여 불안 증상을 완화합니다. 충분한 수면은 뇌가 적절히 작동하도록 도와 불안을 줄여줍니다. 삶에서 갈등이나 고통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것이 어떤 맥락에서 비롯되었는지 헤아리고 포용하세요. 자신의 삶이 어떤 가치와 의미 속에 있는지 자각하고 몰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페인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맑으면 사막이 된다.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야 비옥한 땅이 된다. 좌절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드는 비와 같습니다. 힘든 시간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세요. 지금 이 순간 완벽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불완전한 자신을 받아들이고 현재에 집중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세요. 인생의 전반전 숨 가쁘게 달려오셨죠? 이제 후반전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인생만큼 더욱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마치 아름답게 물든 단풍처럼 말이죠. 재앙 없는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봅시다. 가장 먼저 꿈과 목표를 설정하세요. 나는 일 요리사가 될 거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거야. 처럼 가슴 뛰는 목표를 정하고 후반전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정적인 준비입니다. 노후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겠죠. 금전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안심할 수 없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투자는 시스테크를 고려하고 생활을 다운사이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은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신중하게 투자하고 현명하게 소비하세요. 건강관리는 빼놓을 수 없겠죠? 50세 이후의 건강관리가 노화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스벤 벨펠은 마음가짐, 식사, 운동, 수면, 호흡, 이완과 휴식, 사회관계 이 7가지 공식을 제시했습니다. 히포크라테스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으로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세요. 인간 관계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친구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김경록 고문은 페르소나 변화, 아레테 실현, 관계망 확충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렌 켈러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보라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세요.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씩 다가오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미래를 맞이하고 매 순간을 감사하며 살아가세요. 웰다잉 준비,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준비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하세요.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은 이를 게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직시하고 삶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세요. 변화에 대한 적응력도 키워야 합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찰스 다윈은 가장 강한 종은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다라고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 배우고 성장하며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마련해야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미래에 대한 최상의 투자는 자신에 대한 투자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만들어 가세요. 50대는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삶의 활력을 찾고 건강관리를 시작하여 행복한 삶을 더 오래 유지하세요.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멋진 인생 후반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낭비하는 듯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은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어떻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만들 수 있을까요?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방법들을 알아봅시다. 첫째, 효율적인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뇌과학에 따르면 집중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바사와 시온의 연구처럼 뇌 특성을 활용해 집중력을 높이고 과학적인 시간표로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세요. 알사나 트렐로 같은 도구로 계획을 세우고 시간 사용을 기록 분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삶의 질을 높이고 긍정적 사고를 유지하세요. 독서, 온라인 강의, 새로운 취미는 자기 개발에 좋은 예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충분한 수면은 건강한 습관의 기본입니다.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사람들과 교류하며 부정적 정보 과다 노출을 피하세요. 셋째, 소셜미디어 사용에 주의하세요. SNS는 유용하지만 과도한 사용은 시간 낭비로 이어집니다. 사회적 비교를 줄이고 의미 있는 온라인 연결에 집중하세요. 댓글, 메시지 등으로 적극 소통하며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분초 사회 시간 관리법을 익히세요. 기록, 제거, 집중이 핵심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것은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섯째, 대학생이라면 스마트폰 사용, 수면 장애, 자가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세요. 디지털 디톡스로 의존 위험을 줄이고 규칙적 수면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자해 명상 등으로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토아 철학을 기억하세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에 낭비하지 마세요. 자신의 판단, 행동, 감정에 집중하세요. 세네카는 말했습니다. 인생은 짧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는 활동에 투자하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온몸이 찌뿌둥한지 모르겠네. 다들 그런 날 있지 않아? 괜히 센치해지고 삶이 더섭게 느껴지는 그런 날 말이야. 나는 그런 날 꼭 책 한 권을 꺼내 들어. 뻔한 자기계발서 말고 진짜 인생의 깊이를 건드리는 책 말이야. 뭔가 답을 찾고 싶은 거지. 그러다 문득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 마치 망치로 머리를 탁 치는 듯한 그런 순간들. 예를 들면 우리는 늘 미래를 걱정하잖아. 내일 뭐 먹지? 부터 시작해서 내 노후는 어떡하지까지. 근데 정작 지금 이 순간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마치 지금은 미래를 위한 준비 운동 시간인 것처럼. 웃기지 않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인데 말이야. 또 하나는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SNS를 보면 다들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 멋진 차, 예쁜 집, 해외여행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근데 그거 알아? 남들이 보여주는 건 극히 일부라는 거.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들여다보면 다 똑같아.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도 있고. 결국 중요한 건 남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거지.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그걸 아는 게 진짜 중요한 거야. 가끔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 현실은 너무 빡세고 꿈은 너무 멀게만 느껴지고. 근데 포기하지 마. 진짜 중요한 건 속도보다 방향이라는 말이 있잖아. 조금 늦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중요해. 넘어지고 깨지고 상처 입더라도 괜찮아. 그 모든 경험들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마.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족, 친구, 동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야. 작은 친절에도 고마워하고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 관계들이 결국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어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어? 삶이 힘들 때 이 작은 통찰들이 너에게 힘이 되기를 바라. 잊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를 겪습니다.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슬럼프는 끝이 아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슬럼프를 인정하고 원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누구나 슬럼프가 오지라는 말처럼 슬럼프는 삶의 일부임을 받아들이세요.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이름을 붙여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현재 상태를 인정하고 슬럼프의 원인을 차분히 분석해보세요. 개발자 취준생의 슬럼프 극복 경험처럼 원인을 리스트업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인을 찾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둘째, 구체적인 극복 방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작업 환경과 습관을 개선해보세요. 단기 데드라인을 설정하여 일을 관리하고 시간 기록 서비스를 활용하여 작업 시간을 분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교정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기본적인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성취감을 느끼고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 일은 잠시 잊고 휴식을 취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꽃을 감상하는 등 소소한 행복을 느껴보세요. 셋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합니다. 과거 성공 경험을 떠올리거나 나는 더 강하다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어 자신감을 회복하세요. 타인과 비교하며 주눅 들지 말고 자신만이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세요. 자신에게 실망하기보다는 이 힘든 걸 버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나 정말 잘했어라고 스스로를 칭찬하며 위로하세요. 때로는 모르는 척 져주는 것이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을 통해 활력을 되찾으세요. 여행을 통해 긍정적인 자극을 받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세요. 봉사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도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슬럼프 극복은 개인적인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방법은 없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슬럼프는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세요. 윈스턴 처칠은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고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하려는 용기다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세요. 당신은 슬럼프를 극복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어디로 가야 할지 혼란스럽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나침반과 같습니다. 방향을 설정하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죠. 인생의 나침반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가장 먼저 나를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가치를 두는지 알아야 하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인생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목표 설정입니다. 장기적, 단기적 목표를 세우고 SMART한지 확인하세요. SMART 목표란 구체적 스페시피티고 측정 가능 measurable하며 달성 가능 achievable하고 관련성 relevant이 있으며 시간 제한 챔바운이 있는 목표입니다. 목표를 설정했다면 우선순위를 정할 차례입니다. 어떤 목표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아이젠하워 매트릭스는 업무를 중요도와 긴급성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누어 집중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시간 관리도 중요합니다. ABCD 우선순위 시스템으로 해야 할 일을 A 가장 중요부터 이 제거 가능까지 분류해보세요. 효율적인 시간 관리는 중요한 일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매일, 매주, 매월 계획을 세워 실천하면 목표에 가까워집니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 큰 성공을 이루듯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세요. 실패를 통해 배우고 원인을 분석하여 다음 단계를 준비하면 됩니다. 실패는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키우세요.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말했습니다. 성공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실패는 치명적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속할 용기다.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AI 시대에 맞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을 키우세요. AI 활용과 데이터 분석 능력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의 도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족, 친구,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고 책이나 강연을 통해 배우세요. 앙드레 지드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십시오. 자신의 경험으로 모든 것을 배우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자신을 이해하고 목표를 설정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 바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세요. 인생은 예상치 못한 위기의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거친 파도처럼 덮쳐오는 어려움에 좌절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최근 우리는 다양한 위기를 극복한 감동적인 사례들을 접합니다. 파킨슨병 진단에도 그림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 시녀 만화가, 실명에도 기타 연주로 역경을 이겨내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세상과 소통합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 속 사업 부도를 딛고 찬을 통해 재기에 성공한 산악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립을 이룬 소년가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개척합니다. 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 번아웃을 극복하고 내면의 힘을 되찾은 작가, 조울병 진단 후 역경을 이겨내고 희망을 전하는 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위로와 용기를 전달합니다. 기업 역시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해외 시장의 반발에도 혁신적인 마케팅으로 성공한 불닭볶음면, 모델 논란 속 CF 위기를 기발함으로 극복한 피자헛이 있습니다. 위기는 기업에게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객관적 분석과 문제 해결 계획 수립, 주변과의 소통 및 전문가의 도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끈기,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 유지가 중요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했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부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꺾이지 않도록 단련시킨다. 현재의 어려움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세요.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당신은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작은 목표 하나조차 버겁게 느껴지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책하게 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작은 목표를 통해 큰 성취를 이루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작은 습관의 힘을 믿으세요. 거창한 변화를 꿈꾸기보다 매일 1%씩 꾸준히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처럼 작은 노력이 쌓여 거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둘째, 목표는 SMART하게 설정하세요. Specific 구체적, Measurable 측정 가능, Achievable 달성, 가능, Relevant 현실적, 타임바운드 시간 제한의 약자인데요. 예를 들어 책 읽기 대신 매일 아침 20분 동안 책 읽기처럼 명확하게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셋째, 목표 달성을 돕는 환경을 만드세요. 주변 환경이 우리의 의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운동을 목표로 했다면 운동복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처럼 환경을 조성하여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겁니다. 넷째, 작은 성공 경험을 자주 만드세요. 큰 목표를 세분화하여 작은 단위로 나누고 달성할 때마다 스스로를 칭찬해 주세요. 작은 성공들이 모여 자신감을 높여주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다섯째, 일일, 주간, 월간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기록하세요. 목표, 계획, 진척 상황을 기록하며 시각적으로 관리하면 동기부여에 도움이 됩니다. 플래너나 다이어리를 활용하여 목표를 시각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동기부여를 유지하세요. 과거의 성취를 돌아보며 스스로를 격려하고 자신에게 힘이 되는 문구를 자주 되뇌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성장하고 있다와 같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일곱째, 감정보다는 시스템에 의존하세요. 감정에 따라 움직이면 꾸준함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을 입는 것처럼 정해진 시스템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세요. 작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피드백일 뿐입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고 빠르게 방향을 수정하면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작은 행동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면 가치가 있다. 작은 목표를 통해 꾸준히 성장하고 궁극적으로 큰 성취를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나아가세요. 당신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꿈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현실의 벽은 높고 목표는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꿈을 향한 여정은 원래 험난합니다. 중요한 건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겪는 좌절은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고 좇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꿈을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화하세요. 막연한 꿈은 쉽게 흔들립니다. 종이에 당신의 꿈을 상세하게 적고 비전 보드를 만들어 시각화해보세요. SMART 목표 설정법을 활용하여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며 달성 가능한 현실적이고 시간 제한이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세요. 단기, 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꿈을 향한 여정을 세분화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가장 중요한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세부 실행 계획을 작성하고 계획에 전념하며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동기부여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긍정적인 자세는 스스로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성공을 축하하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삼으세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속담처럼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믿고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넷째, 자기 관리와 성장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시간 관리, 자기 훈련, 건강 관리 등은 꿈을 이루는 데 필수적입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목표가 여전히 중요한지 새로운 방향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능력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마세요. 다섯째, 주변의 지지를 활용하세요. 자신과 비슷한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멘토 등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조언을 구하세요. 우호적인 경쟁을 통해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여섯째, 인내심과 끈기를 가지세요. 꿈을 이루려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중요합니다. 돌도 굴러가면 박힌다는 속담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꿈을 향한 여정을 즐기세요. 마음가짐과 노력, 의지를 가지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과정에서 즐거움을 느껴야 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설정하고 작은 성취에도 만족하며 나아가세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꿈은 가만히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꿈을 좇고 어려움을 극복하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의 어려움에 좌절하지 말고 꿈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세요. 당신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살다 보면 숨막힐 듯한 현실에 짓눌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절망감에 휩싸일 때 잊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줄 기회입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말했습니다. 성공은 작은 성취들이 쌓여 만들어진다. 거대한 목표를 한 번에 이루려 하지 마세요. 작은 성공을 통해 동기를 유지하고 꾸준히 나아가세요. 오늘 당신의 작은 한 걸음이 내일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에디슨은 수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그는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마세요. 실패는 당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나침반입니다.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씨앗이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삶을 변화시키는 마법입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위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려 노력하세요. 긍정의 힘은 당신을 목표 달성에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막연한 꿈은 쉽게 사라지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당신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일일 루틴을 만들고 작은 성취를 축하하며 진척 상황을 기록하세요. 이러한 노력이 당신을 굳건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 부족과 자원 부족으로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마세요. 어려움을 극복할 방법을 찾으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자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속력을 유지하려면 목표 달성을 위한 고통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감당할 수준까지 분산시켜야 합니다. 혼자 힘들다면 아웃소싱이나 투자와 같은 방법을 고려해보세요.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계획을 간단하게 만들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실행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하세요. 운동을 해야지 대신 매일 저녁 7시에 30분 걷기와 같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세요. 구체적인 계획은 당신을 행동으로 이끌고 목표 달성을 쉽게 만들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세요. 의지나 동기가 약해졌을 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께 목표에 도전하고 서로 격려하며 함께 나아가세요. 함께하는 힘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GRIT, 즉 끈기를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정은 즐기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세요. 어제보다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노력하세요. 헌신하여 기술을 숙달하십시오. 희망은 끈기를 지속하게 해줍니다. 스스로에게 희망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우울증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하세요.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으로 대체하고 자신을 격려하고 칭찬하세요. 당신은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는 왜 포기하고 싶은지 이유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를 극복할 방법을 찾으세요.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피하지 말고 맞서 싸우세요. 당신은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삶이 있는 한 희망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길은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세요.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강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도전을 마주합니다. 때로는 그 무게에 짓눌려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을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움베르토 에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강한 사람이다. 한정된 인생을 값지게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창한 업적을 이루는 것만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은 자신을 알고 사랑하며 매 순간 의미를 발견하고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하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가슴 뛰는지, 어떤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세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좋아하는 일을 통해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다음으로 삶의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세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깊이 생각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단기적인 목표와 장기적인 목표를 균형 있게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면 꿈은 현실이 됩니다. 벤저민 메이즈는 말했습니다.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목표가 없다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세요. 새로운 경험에 도전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며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세요.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만족은 자연의 부fu이며 사치는 인위적인 가난이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세요. 가족, 친구, 동료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관계를 만들어가세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세요. 헬렌 켈러는 말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걷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친구 없이 걷는 것이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 직면하더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 나가세요.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 삶의 균형을 유지하세요. 에밀 쿠에는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 삶의 균형을 찾으세요. 디지털 세상은 편리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고립시키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고 사람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며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을 느껴보세요. 소로우는 말했습니다. 나는 단순함을 사랑한다. 자신을 넘어선 가치를 추구하세요. 봉사활동, 기부,
환경보호 등 자신을 넘어선 대상을 섬기는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간디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화하기를 바란다면 스스로 그 변화가 되어라. 한정된 인생, 후회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며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세요. 마야 안젤로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될 것이다. 내가 어떻게 사랑했는지 기억될 것이다. 오늘부터 당신의 가치 있는 삶을 시작하세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막막하고 좌절하기도 하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소중한 시간이며 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당신의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 관리, 단순히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디자인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시간을 현명하게 관리함으로써 당신은 이러한 소중한 가치들을 삶 속에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먼저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앞에 급한 불을 끄는데 급급해 정작 당신의 인생의 중요한 장기적인 목표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당장 급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일들에 우선순위를 두세요. 예를 들어 매일 30분씩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마치 항해하는 배가 목적지를 정하고 항로를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배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계획을 세웠다면 이제 실천해야 합니다. 계획만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림의 떡과 같습니다. 작은 성공 경험들이 당신에게 동기부여를 제공하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세요. 마지막으로 현재를 즐기는 것을 잊지 마세요. 과거의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얽매여 현재를 희생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세요. 여행을 떠나 새로운 경험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을 느끼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후회 없는 인생은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당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세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것은 인생을 만드는 재료다. 당신의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가세요.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업무와 책임감에 짓눌려 있나요? 잠시 숨을 고르고 당신의 마음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오늘은 휴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명언들을 통해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프랑수아 라블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휴식은 노동만큼이나 필요하다. 쉼없이 달리는 것은 마치 엔진 과열과 같습니다. 잠시 멈춰 엔진을 식히고 기름칠을 해야 다시 힘차게 달릴 수 있죠. 당신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한 휴식은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줍니다. 달라이 라마는 또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충분한 휴식은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데 필수적이다. 휴식은 단순한 게으름이 아닙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어루만지고 상처를 치유하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조용한 숲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치유 시간을 가져보세요. 임마누엘 칸트는 말했습니다. 노동 뒤의 휴식이야말로 가장 편안하고 순수한 기쁨이다. 열심히 일한 당신, 쉴 자격이 충분합니다. 땀 흘려 노력한 뒤에 느끼는 휴식의 달콤함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죠.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보고 싶었던 영화를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을 만끽하세요.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한가로운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시간 동안 당신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것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바빠서 쉴 시간이 없어. 지금 쉬면 뒤처질 거야. 하지만 기억하세요. 번아웃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쉼없이 달리기만 하면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잠깐의 휴식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휴식은 곧 회복입니다. 짧은 시간의 휴식일지라도 회복시키는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단 5분 동안이라도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내 활력의 근원은 낮잠이라는 말도 있듯이 짧은 낮잠은 당신의 에너지를 순식간에 충전시켜줍니다. 자신만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책과 따뜻한 차가 있는 나만의 아늑한 공간,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방 등 당신에게 편안함을 주는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온전히 자신에게 집중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휴식은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고 행복으로 이끄는 지름길입니다. 이제 잠시 숨을 고르고 오늘 하루 당신에게 작은 휴식을 선물하세요. 당신의 삶은 더욱 풍요롭고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지금 바로 당신을 위한 휴식을 시작하세요.